번째 고차 방정식부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일단 쭉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자. 자, 그러면 일단 고차 방정식이라 하면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막 등등등 이런 거. 자, 그러면 방정식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에서 맨날 하는 거 2차 방정식에서 뭐 했니? 근을 구하는 거. 그치?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막 개수 판단하는 거. 교점 찾는 거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똑같아. 고차 방정식도 핵심은 일단 해를 구하라 이런 게 핵심이야. 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 전에 우리가 2차 방정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 2차 방정식에서는 해를 어떻게 구했지? 근의 공식. 맞아? 근데 맨날 근의 공식을 쓰진 않았잖아. 뭐가 된다면 근의 공식을 안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인수분해라는 걸 배워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인수분해를 했고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두 번째로 이제 뭐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근을 구했다는 거지.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든지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근을 구하든지. 자, 그러면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근데 근의 공식 있어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있어요. 선생님도 못 외워요. 되게 복잡하게 있어. 그 말은 뭐냐면 근의 공식을 쓰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해서 근의 공식 쓰는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교과 과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인수분해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만 생각을 하셔서 근을 구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인수정리 이거 하나만 일단 정확하게 체크했으면 좋겠어.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인수정리다. 그럼 인수정리가 뭐냐면 너네 뭔지 모르지만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 인수정리가 뭐냐면 혹시 뭔지 알아? 그치? 이게 입 밖으로 나온 학생은 거의 없어. 잘하는 학생도. 인수정리가 뭐냐면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만든다. 얘가 인수정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1이 0이면 x-1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지. f1이 0이면 맞아? x-1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가 뭐냐면 0이 되는 이 알파를 찾습니다. 그래서 x-알파라는 걸 인수로 가지니까 저런 형태로 인수분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뭐 하나의 문제를 좀 풀어보자면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2x 더하기 뭐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자, 이놈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를 풀래.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근의 공식은 아니니까 무조건 인수분해만 떠올라야 돼. 그럼 잽싸게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보니까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이놈은 1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애를 조립제법으로 구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다 하고 할 줄 아는 건 선생님이 이번에 내신 대비 때 체크했거든. 여기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지. 그치? 여기에 와야 되는 건 3x제곱.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x제곱이 와야 되니까 더하기 x. 그 다음은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와요. 자, 그러면 근은 몇 개? 몇 개? 3개. 좋아. 실근은 몇 개? 1개. 허근은 2개. 이런 형태가 끝입니다. 여기에서 실근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 2개가 나온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만 하시면 끝이다. 근데 그 인수분해는 인수정리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 됐니? 자, 근데 인수정리가 안 되는 유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인수정리가 통하지 않는 형태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 그것도 이미 다 배우고 내신 대비 때 했던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대칭골.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못 찾겠어. 예를 들어서 대칭골 뭐 이런 거. 그럼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뭐 x제곱이라는 걸 앞으로 빼서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함으로써 인수분해를 하는 거. 기억나니? 이번 내신 대비 대칭골 기억나? 그래서 저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인수 정리가 안 된다면 얘를 의심하거나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기차식 뭐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합차 공식을 끄집어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 하셔서 근을 구한다. 이거 일단 고차방정식의 풀이야. 그 말은 고차방정식의 해를 못 구한다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중간고사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파트를 제대로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따라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고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말이 보이거나 고차방정식이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인수분해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대입해서 영되는 걸 먼저 제일 빨리 찾아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 한번 할까? 그냥 한번 쭉 한번 써보기만 해. 그 다음에 한색을 쭉쭉 이어서 할 테니까. 자, 고차방정식의 해 중에 이제 약간 특징적인 거를 배울 텐데 이미 시험에서 조금 다루기도 합니다. 복수수 파트에서 오메가라는 거. 그래서 그 방법만 다시 정리해줄게. 자, 일단 우리가 여기는 얘를 왜 배우냐면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파트로 그냥 정리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이놈의 해라는 특징. 이놈의 해. 이놈의 근이긴 근인데 허근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놈을 오메가라고 해서 많이 배운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오메가를 역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오메가라는 테마가 첫 번째 오메가의 표현. 자, 오메가라는 애가 어떻게 표현되기도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x세제곱은 1 이놈의 허근. 얘를 오메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얘를 1을 옆으로 넘기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놈의 허근이라는 건 이 왼쪽에 있는 놈의 근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놈의 근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요 이놈의 근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 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익숙한데 세 번째가 선생님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x는 얘를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버리면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놈의 허근, 이놈의 근 또는 이러한 형태를 본다면 오메가라고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오메가의 특징들을 좀 볼게요. 자, 이놈의 허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메가 이렇게 쓰는데 자, 보자. 자, 그러면 이놈의 근이긴 근인데 허근을 내가 오메가라고 하면 얘는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각 혈내근에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특징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첫 번째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1다 이렇게 써버릴 수 있고 두 번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두 근의 곱이라고 생각해서 1이라고 써버릴 수 있고 세 번째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근이기 때문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다 발을 붙인 얘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오메가 가도 근이니까. 그 다음 네 번째로 오메가 세제곱은 1 여기에 이놈에도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 다음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얘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놈은 근이니까 대입함으로써 튀어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는 그냥 팁이에요. 얘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풀리기도 하는 하나의 팁이거든. 뭐냐면 어디로 정리할까? 자, 여기서 보면 오메가의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오메가를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뭐야? 오메가 바. 그쵸? 여기서 보면은 오메가 바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특징, 얘는 팁이에요. 굳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의 바랑 똑같다. 이런 형태가 나와요.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똑같다. 그래서 얘를 알고 계신다면은 조금 계산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의 바랑 똑같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자. 자, 우리가 i라는 허수라는 거는 주기가 4라고 알고 있지. 그치? 왜냐면 i를 4제곱하면 1이 되기 때문이야. 그럼 얘는 지금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 되니까 얘는 주기를 3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i의 202라는 걸 하면 얘는 4개씩 묶으면 0이 된다라고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를 4개씩 묶어버리고 나머지 떨거지를 생각하면 전체가 2022개야. 맞아? 그럼 몇 개가 남아? 4개씩 묶으면 몇 개가 남아? 응? 그만큼이 묶이는 거고 남는 거는 2개가 남는 거지. 그래서 이걸 풀 때는 4개씩만 묶으면 2개가 남으니까 답은 2개가 남는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마찬가지로 오메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오메가라는 놈은 3개씩 묶어버리면 0이 된다고요. 3개씩. 그럼 얘는 3개씩 묶어버리면 전체가 2022개. 이 2022는 3의 배수가 맞죠? 각자의 숫자의 합을 다 더하니까 6, 3의 배수가 맞잖아. 그럼 얘는 3개씩 더하면 3개씩 묶으면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럼 답은 뭐다? 예. 그래서 이 i라는 거를 풀듯이 오메가라는 것도 주기상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한번 정리. 이놈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배우죠. 그쵸? 3차 방정식에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첫 번째,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손에 왜 뭔지 아니? 마이너스 a, b, 좋아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걸 2개씩 곱합니다. 여긴 얘는 손 알아요? 땡, A분의 C예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A분의 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 오케이? 뭐 이거를 굳이 증명을 하자면 이놈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이놈을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x.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 식이 여기는 이 식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여야지 얘랑 얘를 곱해서 b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는 얘는 a분의 c여야 되고요. 여기에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특히 중도 어떤 형태까지도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어. 앞으로 너희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도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어. 그건 몰라. 봐봐. 우리가 몇 차 방정식이든 n차식에 대해서 이놈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몇 차식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선생님이 어떤 n차식을 a의 x의 n제곱 더하기 b의 x의 n-1제곱 쭉 가서 마지막 상수를 그냥 여기다가 뭐 2라고 쓸게요. 그냥 아무 알고 그냥 갖다 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항상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이놈의 근을
한 근을 x1, 한 근을 x2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하면 a에 x에 뭐 n제곱 나오겠지? 그 다음 얘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가서 이렇게 나올 거야. 즉 여기 있는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일 수밖에 없는 거야. 몇 차식이든 상관없이 3차든 4차든 5차든 상관없이 항상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맞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럼 모든 근의 곱은 항상 a분의 2일까? 그건 아니야. 하나의 예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곱은 뭐야? a분의 c지. 즉 양수지. 근데 3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곱은 음수죠. 왜냐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이렇게 생겨서 이거 두 개 곱하면 양수야.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이렇게 세 개니까 이렇게 세 개 곱하면 음수지. 4차 방정식은 여기 하나가 더 붙겠지. 그럼 4개 곱하면 양수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모든 근의 곱이라는 놈은 이 n이 즉 차수가 짝수일 때랑 이 n 차수가 홀수일 때랑 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짝수면 양수니까 a분의 2가 맞고요. 홀수면 음수니까 a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팁이에요. 저걸 알면 문제가 쉽게 풀릴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근과 결설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팁인 형태고 자,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다 하나의 방정식을 풀었다면 지금부터는 이 방정식, 이 방정식 묶어가지고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구한다. 이게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치? 자, 일단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요. 이번에는 무조건 선생님하고 똑같이 풀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부터 보자. 첫 번째는 1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는 방법. 이건 너무 쉬워.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y는 2라는 것과 2x 더하기 y는 3이라는 거 이거 연립할 수 있지? 그렇지? 하나를 소거해서 뭐 x를 구한다. y를 소거해서 x를 구한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뭐 가감법,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용어 필요 없이 1차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문자 하나를 소거해서 구한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일단 가장 기본이야. 얘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한 거.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아직까지 중학교 때는 한데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라고 하면 됩니다. 1차식하고 2차식하고 연립을 하고 싶어. 그럼 1차식하고 2차식 연립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2라는 거고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는 1이라는 이걸 연립하고 싶어. 어떻게 할래? 뭘? 여기에서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야. 다시 1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하는 방법은요. 항상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야. 잠시 생각을 해볼까? 여기서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x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2차식. 그럼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었는지 그의 모습을 가져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죠.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얘를 여러분들 무조건 얘를 선생님처럼 유형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유형적 접근. 자, 첫 번째로는 뭐부터 보는 거냐면 두 2차식을 봤을 때 2차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야. 다시 첫 번째로는 두 2차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 인수분해 체크.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두 개를 하나를 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2y제곱은 0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하나의 2차식을 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는 1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연립할지 고민을 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 뭐부터 확인하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자.
그러면 식을 보니까 지금 이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돼. 되지? 그치?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x-y의 x-2y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얘는 둘이 곱한 게 0이니까 첫 번째로는 x-y가 0이거나 두 번째로는 x-2y가 0인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식하고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식을 다시 연립하는 거야. 아래에 있는 이 식을 다시 연립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2차하고 2차의 관계 1차하고 2차로 바뀌었지. 1차하고 2차로 바뀌었지. 그러면 1차하고 2차는 연립 어떻게 한다고?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하는 거야. 이해돼요? 인수분해가 된다면 항상 나눠지고요. 이제는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얘가 일단 첫 번째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이 아니라 항상 문제를 봤을 때 2차씩 2차씩 연립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여기다 쓸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만약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체크하는 거냐면 2차 항이 소거가 되는지 2차 항이 소거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y는 8이라는 식과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는 16이라는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뭘 확인하자? 두 번째로 2차 항이 소거가 되는지.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은 위의 식에다가 두 배를 하고 아래 식을 빼버리면 2차 항이 소거가 되지. 그치? 위의 식에 두 배를 하고 아래 식을 빼버리면 2x 더하기 3y는 0이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거든. 즉, 몇 차식이 나와? 1차식이 나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1차하고 2차를 연립하는 문제니까 주어진 이 1차식을 내가 편한,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상관없어. 여기다가 대입함으로써 다시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연립방정식은 특히나 2차하고 2차는 무조건 선생님 따라서 풀 거야. 첫 번째, 인수분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두 번째로 2차항이 소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자. 오케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꽉 찼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하고 그 다음에 지우고 다시 이어서 하자. 여기까지 필기. 자, 지금 그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봤잖아. 맨 처음 확인해야 될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오케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또 1차식이 나오고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연립을 한다.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2차항 소거가 되는지. 맞아? 2차항이 소거가 된다면 또 1차식이 나오니까 1차를 2차에 대입을 한다. 오케이? 자, 근데 2차항 소거도 안 되고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러면 세 번째로 뭘 확인을 하시는 거냐면요. 세 번째로는 확인을 한다기보다는 상수항을 소거를 시키는 거야. 둘 다 만약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인수분해도 안 되고 2차항 소거도 안 돼.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상수항을 소거하면 항상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2차항 소거도 안 되고 인수분해도 안 되는 2차식의 경우 상수항을 소거시켜버리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고쟁이에 있는 예제를 좀 잠깐 써보자. 예를 들어서 고쟁이 542번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보자. 자, 이놈을 연립해 주세요라는 문제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문제를 봤을 때 2차식하고 2차식을 연립해달라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네가 여기는 이걸 보면은 막 애들이 x, y를 막 없애고 싶어서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막 더한 다음에 연립하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미안하지만. 그니까 유형적으로 푸셔야 돼. 그러면 첫 번째는 얘는 2차하고 2차니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인수분해가 되는지. 인수분해 돼야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보고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인수분해는 한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야 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2차항 소거 돼야 안 돼. 안 되지.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내신 때 본능적으로 상수항을 소거시켜달라는 문제구나. 이놈에 대해서 상수항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2배를 하고 5배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 두 식을 빼볼까? 이 두 식을 빼버리면 2x제곱 마이너스 7xy 더하기 5y제곱은 0이 나와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결론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번 내신은. 이해되니? 여기는 얘가 1, 2, 5, 1, 마이너스 즉 x 마이너스 y 2x 마이너스 5y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똑같아. 아까랑 x 마이너스 y가 0인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2x 마이너스 5y가 0이 되는 게 답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이제 편하신 쪽에 대입함으로써 1차를 2차에 대입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돼요? 이 1차를 이제 2차에 대입함으로써 또 문제를 푼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상식적으로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쉬운 문제 앞번 보면요, 인수분해 되는 게 나와요. 2차항 소거는 사실 거의 안 나와. 2차항 소거는. 오케이? 근데 문제 번호가 뒷번호로 갈수록 인수분해 되면 쉬운 형태 줄까 안 줄까? 안 줘. 상수항을 소거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를 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풀 때 상수항을 소거해야 된다라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못 풀어요. 또는 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마지막이야.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네 번째는 뭐냐면요, y는 x 대칭꼴이라고 부릅니다. 자, y는 x 대칭꼴이 뭐냐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는 형태를 y는 x 대칭꼴이라고 불러. 다시 y는 x 대칭꼴을 선생님은 어떻게 이름을 주냐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다. 자,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합과 곱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풉니다. 합과 곱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세운다. 합과 곱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b는 0. 이놈의 적은이 xy가 이런 식으로 적어요. 이렇게. 합과 곱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세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놈 아니면 저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오답률이 높아져요. 3번하고 4번 유형이 사실 오답률이 제일 높아져. 그래서 일단 한번 볼까. 뭐지 이거? 자,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는 x, y의 뭐 합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야. 자, 그럼 보면 얘는 1차하고 2차를 연립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뭐 근데 이 1차를 2차에 대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괜찮지? 자, 그래놓고 이 식을 보니까 여기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어도 식이 변화가 없지. 똑같지? 여기 x 대신에 y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x 대신에 y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때? 식의 변화가 없죠? 그쵸? 이런 걸 yx 대칭꼴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합하고 곱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가볍게 어떻게 푸는지 봐봐.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합을 a, 곱을 b라고 잡는 게 시작이야. 합을 a,
곱을 B. 이거 풀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고3 때까지 이 풀이를 끌고 나갑니다. 이놈이라고 잡아보면 위에 있는 이 놈은 이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고요. 여기에는 얘는 XY로 묶어보면 X 더하기 Y지.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24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걸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지? 따라와. 근데 문제에서 XY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B가 궁금한 거야. B가. 그럼 B를 구하기 위해서 A를 소구하겠다. A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4가 나오고요. B제곱 더하기 2B 마이너스 24가 0이니까 B 더하기 6, B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B 즉 XY는 4랑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선생님이 좀 예제를 잘못된 것 같긴 해. 원래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예제를 잘못 들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하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푼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연립방정식. 여기까지 정리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XY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 근데 문제에서 만약 X하고 Y의 순서상을 다 구하라고 했다면 B가 4면 A가 마이너스 6인가?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하고 4인 경우랑 B가 마이너스 6이면 A는 4 이렇게 생겼나? 맞아요? 자,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6이고 곱이 4야. 즉 합이 마이너스 6이고 곱이 4야. 이놈의 두 근이 XY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합이 4고 곱이 마이너스 6이야. 합이 4고 곱이 합이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합이 4고 곱이 마이너스 6이야. 이놈의 두 근을 XY라고 해서 여기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XY를 보여주시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에서 XY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근의 공식을 통해서 XY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이 XY를 구하는 형태가 XY가 좀 이상하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XY 합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어쨌든 XY를 전부 다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푼다는 거야. 됐죠? 근데 약간 벽순수의 대칭 형식으로 나와요 항상. 어떤 게? 저 마이너스 6. 아니 그건 아니야. 이 문제가 좀 크지. 왜냐면 이거는 A하고 B라고 치원해서 봤더니 여기 또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 그치, 여기 또 A, B 자리하고 똑같지. 그래서 그래. 근데 일반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아. 자, 이 왼쪽 지우고. 손을 지워도 돼요? 자, 마지막. 오늘은 뭐 개념은 사실 방정식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방정식이라는 거는 고3 때까지 쭉 가져와서 풀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수원을 배우면은 뭐 로그 지수 배우면 지수로그 방정식 배우고요. 3차 방정식, 3차 함수, 4차 함수 배우면 또 그때 3, 4차 방정식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이 정말 중요하니까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은 조금 선생님이 정리할 때 꿀팁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기억을 해봐. 알겠지? 자, 마지막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 뭐 정해지지 않았다, 해가 무수히 많다, 여러가지 정확한 뜻풀이 말고 선생님은 이 부정방정식을 어떻게 읽냐면요, 문자의 수가 시계수보다 많은 형태를 부정방정식이라고 읽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는 5다라고 줬어. 얘들아, 일단 이 칠판 먼저 좀 봐봐. A 더하기 B가 5라고 줬어. 그럼 얘는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지. 그럼 내가 이 A, B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근데 이 문제를 풀게끔 하는 게 부정방정식이거든.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항상 어떤 조건이 따라붙는데 어떤 조건이 따라붙냐면 A, B는 자연수 또는 정수 또는 실수라고 나와요. 그럼 이 문제는 내가 A, B를 자연수라는 조건을 달아버리면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지만 풀 수 있지. 1, 4, 3, 2, 2, 3, 4, 1 밖에 없잖아.
이름이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조건이 실수라고 나오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조건이 정수라고 나오면 자연수라고 나오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에 대한 걸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풀이를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요, 부정방정식에 대하여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대한 풀이에요. 첫 번째는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에 대한 풀이. 보자.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2가 0이야. 그래 놓고 문제에서 a, b는 실수래. 그리고 a, b를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a하고 b 문자가 두 개인데 식 하나에서 애들이 원래는 못 풀어야지 정상이거든. 근데 실수 조건이 나오면 풀이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개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특징. 실수의 특징 알고 있는 거 혹시 하나밖에 없어. 실수의 특징. 여러분들 실수의 특징은 뭐 아는 거 있나요? 실수는 뭐냐? 어떤 걸 실수라고 부르냐면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실수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래서 실수의 특징을 활용하고자 실수 조건에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항상 제곱의 형태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같지. 근데 걔가 0이라는 얘기는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다 이렇게 접근이 돼요. 따라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버버 할 게 아니라 실수 조건인데 부정방정식 문자의 수가 많네? 제곱의 형태로 만들란 얘기구나.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제 제곱의 형태로 잘 보이지? 그치? 여기는 얘는 a 더하기 1의 제곱 b 더하기 1의 제곱. 근데 얘가 0이니까 얘가 0, 얘가 0이 돼야 되네. 답은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그 중에 실수 파트야. 실수 파트. 이해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이 제곱의 형태가 보이면 참 좋은데 가끔 진짜 또라이 같은 학교가 제곱의 형태를 더럽게 안 보이게 해요. 더럽게. 그러면 그때 진짜 마지막 할 수 있는 발악이 뭐냐면 실수라는 말은 내가 이걸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석이 될 거잖아. 실근을 가져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실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얘가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은 1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줘. 정리하면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b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결론 b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0 나와서 a도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위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위에가 99%고요. 아래가 1%예요. 이해돼요? 얘가 막힌다면 어쩔 수 없이 발악하는 과정으로 판별식을 써보자. 이게 끝이야. 됐지? 중요한 건 사실은 여기가 99%고요. 여기가 1%입니다. 얘가 부정방정식의 실수. 얘들아 좀만 힘내. 집중 굉장히 잘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부정방정식의 정수 파트예요. 정수 파트. A, B가 정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를 얘는 0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얘를 정수의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다 이렇게. 얘는 너무 쉬우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만들까. 자, 이런 식이 있어.
A, B가 정수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만족하는 A, B를 내가 어떻게 구하지 정수를? 이렇게 헤맬 게 아니라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정수 형태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제곱해서 5가 되는 정수는 4랑 1밖에 없지. 4 더하기 1에서 5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얘는 뿔마 1일 때 얘가 뿔마 2면 되고요. 얘가 뿔마 2일 때 얘가 뿔마 1이면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 풀이를 다 머릿속에 조금 입력을 해줘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곱의 형태가 아니라 곱하기의 형태를 정수로 만드는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xy 더하기 x 더하기 y가 3이다 이런 문제를 풀래. xy가 정수야. 자, 그러면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정수로 만들 수 있는 꼴이 아니란 말이야. 얘는 곱하기 형태를 정수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박아 넣으셔야 돼.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그럼 얘를 곱하기 형태로 어떻게 만드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묶어. 자, 얘 x로 묶으면 y 더하기 1 나오지. 그럼 내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만들려면 여기 뒤에도 y 더하기 1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야지 얘하고 얘를 곱하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땡기를 해줘야지 식이 똑같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1에 y 더하기 1이 4구나 이렇게. 그러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1하고 4, 2하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네, 4하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게 따라오니? 즉 정수 부정방정식의 정수 파트는요 제곱의 형태를 정수로 만들거나 곱하기 형태를 정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됐니? 이게 고차방정식,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끝이에요.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고차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부정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를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져 있으면 이게 고3 때까지 쭉 활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할 때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해놔. 근을 구하는 방법들.